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중국발 미세먼지도 씻겨졌고 말이죠. 자,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못했던 분들 지금 바로 창문을 여십시오. 이 퇴근 시간 되면 전국적으로 다시 빗방울이 내리친다고 하니까 지금 환기를 하십시오. 자, 특히 내일은 돌풍,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꼭 유의하시고요. 더 자세한 날씨 뉴스 알고 싶으면 오늘 밤 뉴스룸 날씨 박사를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금태섭 서울시장 고민 중 국민의힘 안 가. 다음은 신규 확진 300명대 3차 유행 현실화. 네. 마지막으로 김정은 조카 김한솔 CIA가 데려갔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전두엽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고 싶은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회사 인사철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말고요. 예. 근데 거취에는 변화 없으십니까? 저는 뭐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예. 시킨 대로 한다. 아하. 인사에 대해서는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또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 이 310 중계석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꿈틀대는 야권 후보들 작은 글씨로 금태섭도 추가요라고 적혀있네요. 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연일 정부 여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연자로 참석을 했다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민주당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행사장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 자주 봤겠지만 저렇게 행사장을 찾아간 건 참 처음인데 일국 텐데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저렇게 명함도 교환하고. 예. 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지난 총선에 초선이기 때문에 다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얼굴도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금태섭 전 의원 저 행사장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비판 쏟아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면서 진영 논리에 편승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친일파, 토착외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여튼 남 탓을 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아이디 역시 난 최고다님이 박성태 부장님 감기 조심하시라고. 예. 제 얘기는 안 써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걸리면 양원뱅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해봅니다. 진짜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발언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저렇게 이제 핵심만 추려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다, 추미애 장관도 문제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다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수위가 좀 세요. 예,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도 민주당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내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상당수로부터 욕도 좀 먹었고 나가라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실제 오늘도 많이 좀 악플을 그래서 실제 나왔죠.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편가르기를 한 측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 보여준 행보로 봐서는 수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고 하던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양 앵커가 소개를 하겠지만 그 내용과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건 해석을 달리해야 되죠. 그거 얘기하시죠 이제. 예. 자, 서울시장 출마.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 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레드삭스님이 박성태 승진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셨네요. 아, 제 나이쯤 혹시 되면 승진이 뻥치는 거 반갑.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튜브를 잘 못해서 어. 제 나이쯤 되면 승진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는 자. 오래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인생 다시 한번 중요한 철학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네. 자꾸 댓글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놓치고 있지 저희가 않습니까? 이 N포털 검색어에서 금태섭을 치니까 예,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예. 조정배 PD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예. 금태섭 그리고 서울시장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예. 딱 뜨더라고요. 당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꼭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당시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를 했었지만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나오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기만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나갈 마음이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것. 하지만 야권과 최대 공약수가 나올 때까지 협력하겠다. 글쎄요. 저 얘기는 말이죠. 예. 2011년 박원순 시민 후보 모델.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와 경선 박영선 의원하고 전체 경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박원순 사실은 무소속 후보가 되면서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입당을 했고요. 그런 건데 지금 아주 복잡하게 쓰는 것 같지만 양원 뱅크가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그 말이죠. 예. 국민의힘의 입당은 내가 좀 못하겠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기존에 했던 주장들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당은 못하겠고 대신 야권 후보로 같이 경선하는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어렵게 문어체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본인의 있겠습니다. 당적은 계속 무소속 시민 후보로 견지를 하고 예. 하지만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갈 수는 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는 어제 주영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다시 이쪽에 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와서 후보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일단 당 국민 내부의 보기에도 정서도 뭐 그럴 예, 것이고요. 그렇죠. 좋지 않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1차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 2차 본 경선은 20%는 당원, 80%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과거 5대5보다는 좀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인데 네네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당적으로 옮겨서 시장에 나가겠다? 요거는 쉽지 않은 건 맞죠. 자, 네. 이제 또 대선 후보군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전월세 대책을 갖고 한판 붙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하는 거는 뭐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 또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시기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주거용 아파트로 전월세를 놓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야, 저거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공공임대를 하겠다, 호텔방을 개조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고 그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금태섭 전 의원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국민의당 강연
참석했다 뭐 이런 자막이 나갔는데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예, 그런 이름을 정정을 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네. 물론 이건 제작진이 100% 네, 네. 실수인데요. 그런 예. 또 혼동이 있습니다. 김태섭 의원 얘기를 잠깐만 조금 더 하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17초 정도만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초. 예, 물론 이제 야권의 연대에서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나가고 싶겠지만 그건 또 쉽냐? 네.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이해운 전 의원이 내일 이제 서울시장 나가겠다 선언을 할 거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실컷 이겼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과 또 경선을 해야 된다? 반대하겠죠. 네. 어려워요. 팬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호텔을 매입해서 전월세 해결한다. 저 정책을 놓고 오늘 정말 말들이 많던데 주로 비판 쪽입니다. 전문가들도 약간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말이죠. 저도 지금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호텔, 요즘 호텔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빈 방을 이용해서 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 여행을 가도 호텔에선 잘 안 잡니다. 예. 콘도를 쓰죠. 물론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콘도에서 자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호텔비가 더 비싸요. 콘도보다. 두 번째 이유는 호텔에는 부엌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더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숙박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은 이제 여행할 때 예. 키친이 있는 데는 약간 더 비싸게 합니다. 더 깔끔하게 해놓은 데는. 그런데 호텔에 키친이 있는데 봤습니까? 부엌이 있는데? 없죠. 간단한 요리기구 놓은 데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를 부엌도 설치해야 되고 하면 주거용으로 쓴다? 예. 그리고 호텔 뭐 출장 갈 때 가보지 않습니까? 복도 있고 양쪽으로 방방방방방. 네네네. 이 호텔을 과연 이쪽에 방이 10개 있는데 한 4가구만 쓴다.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신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당연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앞서 보신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한다. 2022년의 대선에서 꼭 이기는, 꼭 승리하는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거기에서는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처음부터 서울시장 선거 생각도 안 했다. 체급을 낮출 생각은 없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또 턱스크, 노 마스크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마스크 써달라 요구해. 너 생명 끝나고 싶어. 아하. 자,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 313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틀 전 브리핑에서 2주 뒤쯤이면 300명, 400명 발생 가능하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지금 그 사람 보러 대전행 무궁화호 열차 가보시죠. 자, 이게 무궁화호 열차인데 말이죠. 딱 이 15일 얘기네요. 예. 저기가 카페 칸 같아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난 사람이 보이는데 예, 흰 장갑 낀 분은 이제 영무원일 것이고요. 그렇게. 승무원일 것이고요.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마스크를 안 쓴 그 사람인가 봅니다. 예. 뭔가 둘이서 좀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 지금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뭘 하는데 경찰인데? 너 생명 끝나고 싶어? 너는 조선에 사는 이유가 없는 놈이야. 너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나를 근달했어. 아니 마스크를 안 끼니까 그러잖아요. 무시하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근달해서 이 파탄 일으키고 너 있나? 왜 때려버려? 너 한번 치고 내가 영창 가면 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걸고 이유 없이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사건을 이야기한 너는 아직 건강해? 내가 머리가 나빠서 네가 한 얘기를 잘 몰라. 너는 그 순간부터 너는 뭐가 하는 거야 나. 앞서 보셨겠지만 너 생명 끝나고 싶어? 조선에 살 이유가 없어. 이게 약간 대한민국 본토 국어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예. 쉽사리 쓰기 힘든 표현인데 좀 그렇죠. 생경하게 됩니다. 일단 약간 문어체 표현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저 양반 제가 100% 장담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하철 노 마스크 난동 승객 이런 영상 보여드리면은
아마 그 사람 보면서 뉴스 보면서 예. 저런 저 교양머리 없는 저 짜짜짜 뭐 이랬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응. 인구가 5천만 명, 제가 예전에도 통계학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5천만 명 되면 정규군포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러면 안 된다. 저런 사람도 있어요. 다만 저러면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써야지요. 특히 지금은 안 쓰면 과태료를 냅니다. 일단 과태료를 떠나서도 다중에 보건, 공중보건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 나한테 도발하는 거야. 이건 아니죠. 지금 상황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유 없이 이유를 만들어서 사건을 야기한다. 이 약간 그 준비한 멘트인가요? 아니 저 양반이 한 얘기네요. 아, 예, 예. 약간 예.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군요. 박미경 씨 노래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렇네요. 예. 자, 아무튼 저 객실 안에 승객이 1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마스크 올려주세요 이렇게 공공장소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뜸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계속 언성을 높이시니까 저쪽에 계신 남자분께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또 그 아저씨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내리실 때까지 계속 영무원분한테 욕하시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보고 근데 요즘에 정말 진짜 저런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거 느꼈죠. 아니 그럼 뭐가 됐든 저 난동 피운 사람은 어떻게 됐답니까? 예. 저 거기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철도 경찰대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건 당연히 그것까지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예. 근데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장소인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의무화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썼을 때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써라. 뭐 써라라고 안 하겠죠. 쓰십시오.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쓰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안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나한테 도발하는 거야 임마 어.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되죠. 그렇군요. 예. 자, 어머니날을 맞아서 진행한 축하 공연 현장인데 일단 뭐 배우들이야 당연히 저렇게 마스크는 안 썼고. 예. 예. 자, 그러면은 객석은 어떨 것이냐? 자. 일단 뭐 연주자들이야 당연히 뭐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예, 노래를 약간 할 거리 수는 있지만 없으니까. 노래는 있지만 예. 예. 자, 객석 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약간 그래도 지금 같이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좀 밀집해 있어요. 네. 지금 뭐 일단 예.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관객석은 다 마스크 쓰고 자, 근데 뭐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봤죠. 예. 뛰어앉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리 두고 예. 간격을 두고 뛰어앉은 모습이 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연장에서 1단계 지금 1.5단계로 올라갔는데 4제곱미터당 한 명씩 뛰어앉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정도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예. 됐든 저렇게 거리두기를 자기들 내부에서는 또 실천을 하고 있군요. 예, 일단 거리 둔 모습이 화면에 잡힌 거고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고 좀 딱 규칙적으로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이제 거리두기, 뛰어앉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 의심자가 6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WHO가 확인한 건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렇죠. 라고 주장이겠죠. WHO가 전한 거일 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경기, 광주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됩니다. 이 진정이 안 되면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건강에 절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북한 김정남 가족 데려간 미국 정보국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피살된 김정남 아들 미국 CIA가 데려갔다 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카이자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데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남 가족의 도피 과정 공개된 거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현장 가보시죠. 자,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주장, 예. 미국 주간지에 기고된 글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김한솔 씨가 직접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지 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유조선이 어떤 단체냐면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스키킴. 예, 스키킴. 죄송합니다. 스키킴이란 분이 그 자유조선 그러니까 저번에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잠입을 해서 아하. 컴퓨터를 빼내고 네네네.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여기에 리더격인 홍창을 인터뷰한 내용 그중에 2017년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씨를 도피시켰던 내용. 이분이 스키킴인가 보다. 예, 인터뷰한 내용을 미국 주간지인 뉴요커에 실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CIA가 김한솔을 이렇게 데려갔다는 걸까요? 예, 일단 2017년 2월로 들어갔는데요. 2017년 2월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저도 그때 이제 밤에 근무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그렇죠. 김정남 씨가 피살을 당하죠. 그 다음 날 정도 마카오에 있던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이 그 전에부터 잠깐 봐서 알고 있던 이 에이드리언 홍창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급히 피신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도와달라. 아버지의 암살 소식을 듣고. 그렇죠. 도와달라. 마카오에서. 그래서 이제 홍창이 이 자유조선의 멤버이자 그때 군대 경력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있던 이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사람을 마카오에서 보내서 다행히 이제 이분이 이제 아시아 쪽에 있어서 보내서 김한솔 씨 가족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원래 비행기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지금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 네네네. 못 탄다. 이 공항에서 그랬답니다. 여권을 보더니 뭐지? 했다가 다음에 타게 됐는데 여기는 2단부터는 추측인데요. 예. 여기에 CIA가 약간 개입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어쨌든 다음에 다시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예. 탔는데 그러면 암스테르담에서 이 홍창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죠. 내리진 않은 거예요. 오기로 비행기는 왔는데 내렸겠죠. 네. 계속 하늘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김한솔이 내렸는데 안 나오더라. 예, 로비에서는 못 만난 겁니다. 그래요. 못 만나게 됐는데 이 홍창 씨의 추정은 CIA가 접촉을 한 뒤에 인터셉트를 했다. 예. 인터셉트는 약간 납치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아무튼 어쨌든 CIA의 관리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대만 공항에서 타려고 했는데 못 타가지고 다음 날인가에 갔다는 그런 우여곡절 과정에서 그 사진을 지금 저 사진이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한솔 씨가 나는 자유조선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있다 뭐 이런 얘기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네네네. 이번 기고문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죠. 당시 이제 자유조선의 저분들이 납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지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분들의 협력으로 도움으로 도피를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건 이제 김한솔 씨의 얘기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홍창 씨가 수키킴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김한솔이 그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되고 약 3주 뒤쯤에 말씀하신 대로 홍창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내가 피신했다 하면서 근황을 공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Hi,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에드리안 홍창인가 그 사람이 이 김한솔을 2013년인가에 처음 만났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첫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게 있죠. 2013년 파리에서 김한솔 씨를 처음 만났는데 뭐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당시에 내가 누구고 나는 납치된 게 아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도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 2014년 파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명품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명품 구두를 신고 있어서 이렇게 돈 많은 아이는 처음 봤다라고 홍창이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한솔의 부친인 김정남 씨가 돈이 많구나.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금을 많이 인닉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한솔 씨가 1995년생입니다. 55년생이니까 2013년에 봤을 때는
우리 나이로 19 정도죠. 여러분들 명품 구두에 당시 재홍창에게 자신의 생각을 북한의 인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김한솔이 과거 한 외신 인터뷰에서 아버지 가르침,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가르쳤다, 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And my dad as well always told me, just forget about the background and everything and live your life and understand everything. The people who,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 hungry and always just think twice an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right now.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하면서 신발은 그 명품 신발. 뭐 이건 예. 약간 좀 뭐 매치가 안 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사줬겠죠. 예. 아들이니까. 예. 아무튼. 자, 아무튼 뭐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뭐 일단 이 후계에선 밀려난 김정남의 가족 일원이다 예. 보니까 지금 뭐 영상에 나온 김한수 씨가 따지고 보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손자죠. 그렇죠, 장손자. 그렇죠. 예, 장손자인데 뭐 어린 나이에 똑똑하고 인터뷰에서도 할 말을 자신의 의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아버지 김정남 씨가 권력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은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남에게는 김한솔 외에도 자식이 더 있다고 알려졌더라고요. 예, 여동생이 있었고요. 자유조선 멤버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일단 같이 갈 때는 이제 저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 딸인데 딸은 청바지를 입고 있던 미국의 10대 청소년 같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한솔 씨 키는 이제 178cm, 상당히 크죠. 예, 상당히 큰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일단 세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한번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 예. 오늘 프로듀스 101 그 뭐 사이가 목포 코로나고요. 예. 투표 조작 이가은. 사건. 예. 아니, 예. 그 투표 조작 사건 항소심 한초원. 때문에 잘 모르시죠? 아니 지금 6위 한초원, 7위 강동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인은 그러니까, 경리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모르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오늘 서울고법에서 말이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듀스 101 PD들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 제작진의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저는 그럼 아까 나왔던 분들이 그 투표 조작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순위에 들었으면 그룹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조작이 돼서 그룹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군요. 예.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요. 자, 강동호 씨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아이즈원이라는 걸그룹인데요. 멤버가 아이즈원이요? 12명 아십니까? 모르시고요. 자, 멤버가 SES으로 잘 12명인데 모릅니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이가은 씨라는 분은 5위, 한초원 씨라는 분은 6위로 아이즈원 지금 1위 금태섭인데요. 금태섭 알겠습니다. 전 의원 뭐 그렇죠. 아이즈원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즈원 12명 멤버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투표 조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튼 재판부는 그러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이 돼서 그 멤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이 조작 없었으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분들 대신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도 자기들이 조작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에 개입된 건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